사람들은 늘 한 방을 꿈꿉니다. 로또, 급등주, 기적 같은 스타트업. 하지만 순자산 1,400억의 부자된 마텔은 전혀 다른 말을 남겼습니다. 성공의 가장 큰 비밀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에 있다. 이 짧은 문장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습니다. 그는 하루에 불꽃처럼 몰아붙이는 강도가 아니라 지루할 만큼 반복되는 루틴이야말로 자산을 불려가는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은 강도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인간은 즉각적 보상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단기간에 성과가 안 보이면 포기하고 작은 루틴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 결과는 다릅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는 그림 그린 연구를 통해 꾸준함이 재능보다 성과를 예측하는 강력한 변수임을 밝혔습니다. IQ나 배경보다 끝까지 해내는 습관이 성공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어떻게 꾸준함을 만들 수 있을까요? 댄 마텔은 몇 가지 철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지 말고 직접 만들어라. 대다수는 준비만 하다 기회를 놓칩니다. 하지만 기회는 준비가 아니라 행동 속에서 태어납니다. 둘째, 시간을 즐겁게 소비하지 말고 시간을 사들이는데 돈을 써라. 가난한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돈을 쓰지만 부자는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돈을 씁니다. 예컨대 밀프렙 식단을 사면 요리 시간을 아끼고 그 절약된 시간을 창출 활동에 쓸 수 있습니다. 셋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승자는 수많은 실패를 거치며 결국 성공에 도달하지만 진짜 패배자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실패는 상처가 아니라 피드백입니다. 또한 댄 마텔은 자기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어기면 자기 평판이 무너지고 결국 자신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자기 신뢰를 잃은 순간 어떤 기회도 잡지 못합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켜낸다면 자신감은 쌓이고 그 자신감은 더 큰 도전을 끌어옵니다. 이 원칙들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우리는 반복하는 것의 총합이다.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댄 마텔의 메시지와 고대 철학자의 통찰은 시대를 초월해 동일한 지점을 가리킵니다. 탁월함, 성공, 부 모든 것은 꾸준한 반복의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드립니다. 첫째, 오늘 무엇을 미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반복할 것인지 정하십시오. 둘째, 하루 일정 속 비워둔 칸을 만들어 그 칸에 루틴을 고정하십시오. 셋째, 미래를 예측하지 말고 원하는 모습을 현재 행동으로 덮어쓰십시오. 넷째, 대화의 주제를 남 이야기가 아닌 아이디어로 바꾸십시오. 다섯째, 작은 행동을 과장하십시오. 책상 정리나 10분 복습 같은 사소한 움직임이 결국 거대한 자산의 씨앗이 됩니다. 큰 돈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에 몰립니다. 그리고 꾸준함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의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단순히 돈을 버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고방식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댄 마텔은 가난한 사람은 남에 대해 이야기하고 부자는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는 곧 우리의 미래를 예고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남 이야기에 몰두하는가 아니면 아이디어를 주고받는가? 이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인생 궤적을 바꿉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진 또한 네트워크 속 대화 주제가 개인의 창의성과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화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미래의 설계도인 셈입니다. 조언을 받아들이는 기준도 중요합니다. 마텔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이미 길을 걸어본 사람의 말만 귀담아 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내라 강조합니다. 불필요한 조언과 비난에 에너지를 쓰는 순간 더 큰 기회가 차단됩니다. 때로는 무응답이 가장 강력한 응답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모든 말에 대답할 필요는 없다. 침묵은 가장 큰 무기다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부자는 작은 행동의 가치를 압니다. 대부분은 큰 일에만 집중하려 하지만 실제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책상 정리, 첫 인사, 아침 기상 같은 미세한 습관들입니다. 인생의 퀄리티는 습관의 퀄리티와 비례한다는 그의 원칙은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뇌과학 연구로도 뒷받침됩니다. 반복되는 습관은 뇌의 신경망을 재편성하며 결국 삶의 질을 구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자신과의 약속입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신뢰를 잃고 결국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합니다. 반대로 작은 약속이라도 끝까지 지키면 그것이 자기 평판을 높이고 자신감을 키웁니다. 부자들은 이 자기 신뢰를 자산보다 더 크게 생각합니다. 이제 거절의 기술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은 모든 요청을 받아들이며 기회를 놓칩니다.
마텔은 기회가 아닌 요청을 거절하라고 조언합니다. 커리어 초반에는 모든 기회를 경험해야 하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요청을 속아내야 합니다. 50점짜리 부탁에 시간을 빼앗기면 100점짜리 기회를 맞이할 자리가 사라집니다. 결국 최고를 얻기 위해 평범함을 거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요청을 거절할 시점을 놓치면 시간은 금세 소진됩니다. MIT 연구진은 성공한 기업가들의 초기 패턴을 분석했는데 이들은 공통적으로 커리어 초반에는 모든 기회를 잡고 후반에는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이 패턴이 성장 곡선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끌어오는 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텔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그 미래를 현재로 끌고 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미래를 정한 뒤 이미 그것을 이룬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적 시뮬레이션 연구와 일치합니다. 원하는 미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행동하면 실제 성과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부자의 사고방식은 단순합니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고 조언을 선별하고 작은 습관을 지키며 평범함을 거절하고 미래를 당겨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전환들이 꾸준히 반복될 때 자산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꾸준함은 단순히 시간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실패를 자산으로 바꾸는 기술과 연결됩니다. 댄 마텔은 승자는 실패 속에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고 패자는 실패 속에서 새로운 변명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실패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차이는 해석입니다. 패자는 실패를 핑계로 삼아 멈추고 승자는 실패를 설계도로 바꿔 다시 시도합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의 연구 역시 실패를 경험한 창업가가 재도전에 성공할 확률이 초창기 창업가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실패는 낙인이 아니라 성장의 연료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칙은 후회보다 실패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패는 상처를 남기지만 후회는 평생의 짐이 됩니다. 댄 마텔은 실패보다 더 아픈 건 후회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들의 후회 목록을 기록한 심리학 연구에서도 대부분은 도전하지 않은 것을 가장 큰 후회로 꼽았습니다. 결국 지금의 실패는 순간이지만 하지 않은 선택은 평생의 그림자로 남습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메시지는 습관입니다. 그는 강인함은 저급한 습관과 반비례한다고 말했습니다. 늦은 밤 TV, 스마트폰 중독, 건강을 해치는 음식과 술, 이 모든 것이 인생의 배낭 속 돌멩이입니다. 반대로 좋은 습관은 자신을 가볍게 만들고 더 높이 오르게 합니다. ETH 취리히의 뇌과학자들은 습관은 의지력보다 신뢰할 수 있는 동력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뇌는 의지보다 루틴을 더 오래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인함을 원한다면 의지를 다잡는 것이 아니라 습관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관계에서도 원칙은 분명합니다. 이미 자신을 오해하기 시작한 사람과의 언쟁은 무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는 없으며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만큼 저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시간을 쓰느냐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이 당신의 미래다라는 말처럼 주변 사람들은 곧 나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성장은 불편함에서 옵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가장 똑똑하다면 그곳은 이미 배움의 끝입니다. 불편하게 느껴지는 공간, 지식이 부족한 자리, 바로 거기서 진짜 성장이 일어납니다. 위넨 공과대학교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자신보다 뛰어난 집단에 속했을 때 성취도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편안한 환경은 만족을 주지만 불편한 환경은 변화를 줍니다. 또한 꿈을 방해하는 것은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방해입니다. 기회가 없는 게 아니라 집중하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댄 마텔은 집중하지 못하면 성공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같은 기회를 보고도 어떤 이는 길을 찾고 다른 이는 핑계만 찾습니다. 집중이야말로 평범함과 비범함을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성장은 스스로에게 모순을 발견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과거의 자신에게서 모순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믿음, 가치관, 행동이 과거와 같다면 당신은 정체된 것입니다. 새로운 배움은 반드시 기존의 자신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그 부정이야말로 성장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보다 과정에 집착하라는 조언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표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다가갈수록 멀어지고 끝없는 갈증만 남깁니다. 그러나 과정은 매일의 행복을 제공합니다. 목표 달성 자체보다 그 길을 걷는 현재가 충만해야만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돈은 목적이 아닙니다. 댄 마텔은 돈은 목표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은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전달할 뿐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되면 길을 잃습니다.
돈은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고 자유를 확보하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은 얼마를 버는가가 아니라 그 돈으로 어떤 삶을 만들 것인가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의 행동경제학 연구도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결정하지 않으며 돈이 시간을 절약하고 자기 결정권을 확대할 때 비로소 삶의 만족도가 극적으로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의 공통된 자산입니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모두 하루 24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나 부자는 시간을 태우는 대신 시간을 삽니다. 자신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아웃소싱하고 남는 시간을 가치 창출에 투입합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시간을 팔아버립니다. 결국 돈의 크기는 시간이 아니라 가치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급이나 월급이 곧 자신이 제공하는 가치의 가격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간을 더 써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간 안에 더 큰 가치를 제공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마텔은 또 하나의 강력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도와줄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는 냉정해 보이지만 핵심을 찌릅니다. 모든 요청에 시간을 내어주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특별하지 않습니다. 가치는 부족함에서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당신을 찾지만 모두가 쉽게 만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자체로 브랜드가 됩니다. 뉴욕대학교의 사회심리학 연구 역시 희소성의 원리가 개인의 매력과 영향력을 배가시킨다고 증명했습니다. 꾸준함의 힘은 여기서 절정을 맞습니다. 2주간 새벽에 일어나는 사람은 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1년, 3년간 그것을 지속한 사람은 존경과 신뢰를 얻습니다. 짧은 강도보다 얕고 긴 꾸준함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꾸준함이 성공의 유일한 비밀입니다. 여기서 스티브 잡스의 말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는 나는 단기적으로는 평범했지만 10년간의 꾸준함이 나를 비범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적 기업가의 고백과 1,400억 부자의 철칙, 그리고 세계 인류 대학의 연구는 모두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합니다.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 순간이 아니라 과정, 돈이 아니라 가치, 이것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제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5가지를 드립니다. 첫째, 매일 일정 속 반복 루틴을 고정하십시오. 둘째, 작은 약속 하나를 반드시 지켜 자기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셋째, 시간 절약을 위해 돈을 쓰고 절약된 시간을 가치 창출에 투자하십시오. 넷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피드백으로 기록하십시오. 다섯째,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함께 있는 5명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1,400억 부자가 던진 충격적 진실은 단순합니다. 큰 돈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에 몰립니다. 이제 질문은 남았습니다. 당신은 강도를 줬다 지칠 것입니까? 아니면 꾸준함을 선택해 불을 끌어올 것입니까? 선택은 오늘 당신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성장합시다. 감사합니다.